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패더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패더님은 폐사찰 이야기 3부작으로 등장을 하셨고, 어마무시한 또 입담과 차분한 그 말투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더 몰입이 되는 그런 또 이야기 입담을 가지신 분인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패더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4년에는 진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는데,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패더님, 일단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폐사찰 이야기, 아니면 또 폐사찰의 비하인드, 이런 이야기까지 다 들려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원래 제가 요번부터 그 인형의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예. 시즌2. 네. 네, 근데 제가 저번 주부터 갑자기 너무 많이 바빠졌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하기에는 제가 준비가 약간 미비한 것 같아서, 네. 그냥 제가 겪었던 것 중에 현실 공포에 좀 가까웠던 일들 중에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서 그걸 맞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패더님이 저번에도 지나가듯이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 공포도 많이 겪으셨다고 했어요. 네네. 근데 패더님이 겪은 현실 공포, 정말 들어보고 네. 싶습니다. 우선은 현실 공포가 제가 크게 몇 개는 있는데, 네. 우선 전기 기사 일할 때와 예. 그 임상 심리사로 일할 때가 있는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얘기는 전기 기사를 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잠깐 쉬고 그 샤시를 아는 분 걸 도와줬는데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샤시일이면 이제 집에 가가지고 샤시 달아주고 네. 좀 이런 일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네, 길이십니다. 패더예요. 우선 이야기에 앞서서 네. 제가 특정 성별이나 어떠한 직업군을 비하하거나 뭐 잘못된 방향으로 그걸 인식시키기 위한 선동하는 행위를 하려는 마음이 먼지만큼도 없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런 이야기 해주시는 게 진짜,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을 하고 시작하는 거랑 아닌 거랑은. 네. 네, 우선은 현재 우리 귀족 여러분들도 그렇고 보통 가구 단위가 싱글부터 커플 혹은 부부 혹은 뭐 몇 인 이상이 되는 대가족도 있을 거고 여러 가족 구성원의 형태를 띠고 살고 계실 텐데요. 네. 오늘은 모든 분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얘기 드리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20대 중후반 때 겪은 일인데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전기 일을 하다가 몸이 정말 안 좋아서 쉬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A 형님이라고 샤시 대리점을 이제 차려서 운영을 막 시작하셨는데 일손이 부족하다고 지원을 부탁하는 전화 한 통이었어요. 그 통화 내용은 이제 공사하는 데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개보수를 하러 가는 거라 거기는 보통 원데이 시공이라 그래서 즉 하루 안에 시공이 끝나야 하거든요. 근데 평수가 커서 막 창들이 많은 집들은 사람이 많아야지 하루 안에 끝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개보수란 단어는 개수와 보수를 이제 아울러 말하는 건데 새로 샤시를 하는 것과 기존 샤시를 보수받는 거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네. 좀 세네요, 억양이. 네. 그쵸. 그래서 회의는 제가 원래 하던 일보다는 이제 뭐 거의 반도 안 돼서 많이 망설이긴 했지만 A 형님 친구이자 저랑 약간 아삼육 사이인 B 형님이 그 현장에서 근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일하면 재미있겠다 싶기도 했고 일이 많아야 뭐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정도라고 해서 저는 오케이를 했어요. 그렇게 난생 처음 샤시라는 일을 하러 나가게 돼요. 아는 사람, 그것도 나이 차이는 있지만 가장 친한 형님이랑 일을 하니까 재밌기도 너무 재밌었고 새로운 일을 배우다 보니 시간이 금방금방 흘러가더라고요. 네. 나가서 한 달 정도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일머리가 생길 때쯤 20대 초반의 남자애가 직원으로 들어왔어요. 그 20대 남자애를 변남이라고 할게요. 변남이? 네. 저는 이제 그 B형님이랑 변남이랑 이렇게 한 팀이 돼서 작은 틀, 그러니까 일이 빨리 끝나는 곳 위주로 이제 저희 3명이 한 팀을 이뤄서 시공을 하러 다니기 시작해요. 그렇게 이제 뭐 나름 손발을 맞춰가면서
뭐 매번 다른 곳에 있는 다른 현장을 다니면서 새로운 공간에서 막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했고, 네. 특히나 좋았던 게 고층에서 이 베란다 쪽 창을 철거하고 텅 빈 공간에서 맞이하는 그 바람과 뷰를 바라보며 일하는 기분은 지금도 약간 가끔씩 다시금 느끼고 싶을 정도로 시원하고 엄청 힐링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창틀이 한 4틀밖에 되지 않는 작은 평수의 집이 걸렸고, 예? 오늘도 빨리 해서 1시 전에 끝내고 점심은 각자 집에 가서 먹자고 의기투합을 해서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현장을 도착을 해요. 도착을 했을 때는 막 출근 준비를 하던 이제 30대 초반의 여성분이 계셨고, 그분이 이제 클라이언트였고, 거실에 걸려진 액자나 분위기로 봤을 때는 결혼을 한 지는 오래되지 않은 신혼부부가 사는 집처럼 느껴졌었어요. 보통은 한 분이 남아 계시면서 뭐 철거 시에 막 벽지가 찢어지거나 뭐 이런 거나 혹은 창틀에 폼 좀 가득히 싸달라든지 이런저런 요구하시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여성분께서는 그냥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시고 음료수 3개를 꺼내주시고서 본인이 출근을 해야 해서 그냥 끝나시면은 시공된 사진 첨부해서 문자나 주시고 전화만 한 통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통화가 끝나면 가실 때 문단속만 좀 잘 부탁드린다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근데 사실 고객 입장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 물론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 것이지만, 그래서 100번 1000번 이해는 하는데 이 시공자나 현장에 투입되어 근무하는 근무자들은 약간 그게 괜히 스트레스를 받다든가 누가 쳐다보고 있으면 괜시리 막 실수도 하게 되는 것처럼 약간 심적 부담감에 일의 효율이 좀 떨어지기도 한데, 이 현장은 오랜만에 만난 뭐 조건과 클라이언트가 모두 만족스러운 곳이라 마음에 불이 막 더 지펴졌었어요. 이럴수록 더 꼼꼼히 확실히 하고 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변남이가 화장실에 가겠대요. 그래서 다녀와라. B형은 내려가서 담배를 한 대 피고 온다 했었고, 저는 그때 중간 청소를 한번 했어요. 변남이가 현장에 갈 때마다 영역 표시를 하듯이 꼭 큰 볼일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객한테 민폐일 수도 있으니까 예. 웬만하면 출발 전이나 점심때 식당에서 해결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이게 자연적인 생리현상을 저희가 뭐 강압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레 포기하고 그 시간에는 항상 형님은 담배를 태우러 가시고 저는 뭐 그냥 중간 청소를 하는 상황으로 굳어졌어요. 네, 그렇게 한 10여 분 지나고 볼일을 보고 나왔고, 제가 환풍기를 틀고 냄새 빠지게 문 좀 열어놓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공이 마무리되어 가고 코킹을 하려고 이제 실리콘 총을 들고 저는 앞 베란다에서 뒷 베란다로 이동하다가 문득 화장실을 봤는데 생각보다 작은 집인데도 화장실이 엄청 넓더라고요. 집 평수는 엄청 작은데 통돌이 세탁기가 화장실 안에 들어가 있었고, 심지어 욕조도 있어서 와 여기 진짜 화장실 크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던 일을 마저 했어요. 그렇게 뭐 한 30분 정도 더 하고 현장 마무리하고 고객님한테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잘 끝내고 문단속도 잘 하고 이제 사무실에 복귀했다가 집으로 가게 돼요. 도착해서 바로 씻고 낮잠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한 20-30분 자는 거를. 그래서 그렇게 자고 나서 한창 공부하던 게 있어서 도서관을 다니던 때라 집 앞에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A형님, 사장님 있잖아요. A형님한테 전화가 왔고, 전화를 받는 순간에 그 누군가 이렇게 전하면 그 문자 콜백이라 하나요? 그게 찍히잖아요. 그게 B형한테도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형들이 지금 뭐 짰나?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네, 여보세요? 했더니 여보세요. 패더야, 너 오늘 현장에서 화장실 갔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형, 저 집 말고는 다른 데서 용변을 못 본다. 정말 급한 뭐 소변일 때나 어쩔 수 없이 사용은 한다지만 저는 큰 볼일은 집에서밖에 못 본다. 그러고 오늘 고객님 집에선 변남이만 화장실을 갔고 B형도 아마 안 갔을 거다 라고 했더니, 지금 여자 고객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화장실에 빨래 바구니에 있던 팬티 한 장이 없어지셨다는 거예요. 와, 예. 근데
이게 본인이 착각일 수도 있어서 돌아간 빨래부터 속옷칸까지 다 뒤져봤는데 그 팬티가 없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확실한 뭔가는 없으시니까 막연하게 화를 낸다기보단 이런 일이 있었는데 조심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통화가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변남이만 들어갔는데 설마 뭐 걔랑 벌써 몇 주를 봤는데 뭐 애가 그럴 애는 아닐 텐데 혹시 변남이랑도 통화해봤어요? 했더니 아니 너랑 통화 끝나면 통화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통화해서 이야기한다고 만약 걔가 범인이면 달라질 건 없고 혹여나 변남이가 그런 게 아니라면 또 고객님의 착각이라면 사회 초년생에 이런 힘든 일을 하면서 마음의 상처까지 받으면 이게 평생의 상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고객님께서 어쨌든 마음이 불편하고 기분 언짢은 일이시지만 아직 100%의 확신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조심해달라는 취지의 통화를 주신 거니 제가 다른 현장을 다닐 때 한번 지켜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A형이 일부러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한동안은 그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 빈집 위주로 이제 공사를 넣어주더라고요. 네, 그렇게 뭐 한 2주 정도 지나고 또 이제 개보수를 하러 들어가는 집이었고 14틀이 있는 대형 평수의 집이었고 그날은 이제 뭐 저희 팀이랑 원팀, 뭐 부장님 팀이랑 같이 한 곳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총 7명이 들어갔고 이러면 안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변남이를 의심하고 행동을 관찰하게 됐어요. 네, 그날도 부장님이랑 B형이랑 같이 올라갔고 변남이랑 다른 분들은 엘리베이터 그 보양을 하고 아래에 내려가서 1층에 그 교체할 샤시를 사다리차에 올려주는 역할을 맡았어요. 예. 저는 위에서 공구들을 세팅하는 척하면서 빨래통이 혹시 근처에 보이는지 여기저기 막 살펴봤고 다행히 거기는 빨래통을 미리 정리해두어서 우선 마음에 작은 안도를 하고 일을 하게 돼요. 다행히 뭐 그날도 별다른 일은 없이 무사히 진행되었고 그러니까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일을 할 때 들어가서 빨래통이나 빨래더미를 먼저 찾아보고 이제 그 분께 이거 치워주시면 좋겠다. 여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하루는 이제 부장님 팀도 그렇고 저희 팀도 그렇고 일찍 끝나서 외곽 지역으로 나가면 있는 그런 오리백숙집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이제 잡아놓고 먹으러 간 날이었는데 맛있게 먹고 그 앞에서 족구도 차고 재밌게 놀긴 했지만 이게 외곽이다 보니까 대리기사님을 부르기가 멀어서 술을 안 마셨어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저희 사무실 쪽으로 와서 치킨집에 가서 2차를 가게 돼요. 저는 변남이를 그 사건 이후로 의심을 줄고 태우곤 있었는데 한편으론 내가 잘못 생각한 거면 어쩌나에 대한 걱정도 하고 있긴 했어요. 네. 저희 둘이 사이가 나쁜 편이 아니었거든요. 변남이가 원하는 공부를 제가 돕는 사이였었고 그래서 그날 치킨집에서 술을 먹다가 변남이의 원룸에서 저랑 B형이랑 자기로 해요. 저랑 B형은 집은 사무실에서 거리가 조금 있었고 네. 변남이네 집은 사무실에서 걸어서 2분도 채 걸리지 않는 곳이었어서 여기서 자고 아침에 다 같이 움직여서 출근을 하자 이렇게 정하고 가게 되죠. 편의점에 먼저 들려서 뭐 칫솔이랑 다음날 신을 양말이랑 뭐 이런 것 저런 거 사고 변남이 집에 좀 두고 먹으라고 음료수랑 라면, 볶음밥 같은 걸 사서 올라갔어요. 여기서 제가 성격도 엄청 예민하지만 저 오감 자체가 정말 남들보다 엄청 민감하고 예민하거든요. 맞죠. 예. 그 한때 제가 사용하던 사무실이 5층이었는데 1층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그 배기 소리가 아니라 차의 엔진 소리나 어떤 특정 소리만으로도 제가 직원이나 청소 아주머니나 아래층 사장님이 오는 걸 알 정도로 이게 좀 민감했고 네. 뭐 도시락통에 들어있는 가방 냄새만 맡아도 저는 반찬을 유추할 정도로 그냥 전체적인 감각에도 조금 예민하거든요. 근데 그날 딱 그 원룸에 가서 방문을 여는데 살면서 난생 처음 맡는 엄청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찌르더라고요. 뭐 진짜 이거는 어떠한 냄새랑 비슷하다란 냄새가 전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B형을 봤어요. 근데 형님은 둔감한 건지 그냥 방 생각보다 크네 라면 들어가시더라고요.
와, 난 신발장에만 있는데도 그 냄새가 너무 역해서 편두통이 바로 올라올 정도였는데 저 두 사람은 멀쩡한가? 생각하면 우선 들어갔어요. 가서 저는 이제 기분이 상하면 안 되니까 와, 나 너무 더워서 그런데 창문 좀 열어도 되냐고 그랬더니 덥죠? 하더니 이제 열어주더라고요. 어디서 나는 냄새인지도 모를 만큼 방에 그 냄새가 가득 찼고 어떤 느낌이냐면 이 냄새가 색으로 보이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방 안 자체가 누렇게 색깔이 보이듯이 그 냄새가 너무 꽉 차 있다 생각해야 되나? 그 냄새가 시각적으로도 보일 정도로 고약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입으로 숨 쉬면서 나오는 헛구역질을 참다가 한 5분 정도가 지났나? 서서히 냄새도 빠지고 후각이 좀 둔해지더라고요. 그 냄새랑 막 싸우고 있는데 변남이가 누구 먼저 씻으실래요? 라고 물었고 저는 남자지만 씻는데 30분 이상이 걸려서 마지막에 씻기로 하고 B형이 이제 볼일을 보면서 바로 씻겠다 해서 먼저 들어갔어요. 그 순간에도 막 지금이라도 나가서 택시 타고 집에 갈까 하다가도 갑자기 제가 간다 하면 또 불편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으니까 참자 하다가도 또 그래도 여기서 자다가 죽으면 어쩌나. 내가 이때까지 그 힘든 역경 다 버티며 살았는데 결론은 그래 창문 열고 자면 죽기야 하겠어? 그러고 있는데 이제 형이 다 씻고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변남이가 씻으러 들어갔어요. 그렇게 이제 바로 형한테 엄청 조용히 형 냄새 안 나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 뭐 시큼시큼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긴 한데 남자 혼자 살면 다 그래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보통 집 냄새는 빨래가 있으면 섬유유연제나 세제 냄새가 많이 나고 그게 아니면 방향제나 캔들이 집 냄새에 영향을 준다지만 이건 그런 게 없어도 날 수 있는 냄새가 아니다. 나 진짜 솔직히 난생 처음 맡아보는 냄새다 그랬더니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야. 좀 있으면 아무 냄새도 못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냄새가 근데 그러니까 이게 구조를 알았어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면은 오른쪽 벽으로는 행거가 있어요. 옷을 거는 행거가 가득 있고 왼쪽으로는 침대 그리고 침대 아래쪽으로는 컴퓨터 이렇게 있는데 행거 쪽에서 유난히 그 냄새가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행거를 살짝 들춰봤는데 그 코를 타고 신경을 타고 뇌에 갖다 꽂히는 악취 비슷한 냄새는 살면서 전혀 맡아본 적도 없는 악취. 저는 이 냄새가 분명히 이 행거 아래에 있는 수납장이다 라는 것을 확신을 했고 거길 열어보려고 했는데 우선은 화장실을 똑똑 두드렸어요. 두드리니까 예 형님 하길래 변남아 오래 걸려? 아니 혹시 B형이 간단하게 맥주 한 잔 더 할 거냐고 물어봐서 그랬더니 아니에요 형님 얼른 씻고 나갈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천천히 씻어 어차피 맥주도 사러 갔다 와야 되고 그러니까 천천히 씻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서서 행거로 가려는데 B형이 이미 열었더라고요. 거기에는 스타킹부터 여자가 입는 위아래 속옷 뭐라고 하죠? 그거 뭐 돌핀인가 뭐 핑크인가 짧은 추리닝 반바지 있잖아요. 예전에 한때 여자분들이 많이 입던 거. 그런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비닐팩에 쌓여서 견출지에 몇 월 며칠 어디 아파트 몇 동 몇 호 또 어느 지역의 지하상가 여자 화장실 또 어떤 건 번지수와 함께 빨래 건조대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어요. 와 순간적으로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형이 사진을 막 찍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문을 닫고 행거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 우선 조용히 하라고 그거 서로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하자면서 침대에 기대 앉아서 형이 인스타그램을 켰고 제가 그걸 같이 보는 이런 모습을 해놨었어요. 저희가 연출을 했죠. 귀신을 봐도 떨지 않던 손이 막 덜덜 떨리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변남이가 나왔고 한 잔 더 하실 거냐고 묻는 순간에 우선 이 사람에 대한 더럽고 추악함보다 이 죄의식 없는 사람의 양면성에 대한 충격이 그 당시 너무 이게 커가지고 내가 아까부터 사실 계속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분위기를 해칠까봐 더 있으려 한 건데
더 이상 이게 두통이 너무 심해져서 내가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먹는 약이 있는데 그걸 먹어야 될 것 같다. 그냥 택시 타고 가려는데 형이 걱정된다고 그냥 여기 대리기사님 불러서 나 내려주고 형도 집에 간다고 한다. 미안하고 다음에 대신 다시 정식으로 초대해주면 맛있는 거 많이 사와서 놀자라고 했더니 목소리가 조금 바뀌었어요. 아, 머리 아프시면 뭐 그러셔야죠. 일반 두통약으로 안 되세요? 막 이렇게 약간 퉁명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니 약국에서 파는 약으로는 안 가라앉는다. 과거에 내가 심하게 머리를 다쳤어서 뭐 대충 그런 식으로 둘러댔어요. 그랬더니 그럼 대리 부르시고 전화 오면 내려가서 담배 한 대 피면 되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자. 진짜 미안해 라고 했어요. 그렇게 약간 불편한 공기를 공유하면서 B형은 이제 대리기사님을 배정받기 위해 연락을 기다렸고 그 변남이는 베란다 쪽에서 바깥 공기라도 좀 쐬시라고 해서 베란다에서 이제 바깥을 보는 신용만 하면서 머릿속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나가자마자 경찰을 불러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던 와중에 갑자기 야 이 맘새끼야 막 하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그 욕을 B형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딱 본 방 안에는 변남이가 과일 깎는 그 조그만 과도로 B형 다리를 이미 찔렀고 그 찔른 칼을 빼려는 변남이랑 그걸 못 빼게 손을 잡고 있는 B형이 보였어요. 당시에 뭐 어떤 생각도 못하고 달려가서 그냥 잡아서 던졌어요. 변남이를. 그리고 형을 부축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던진 쪽이 부엌 쪽으로 던지니까 부엌 쪽에 칼을 잡고 니네 다 봤지? 다 봤잖아. 개 머머들아 라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눈빛이 여기서 와 우리 둘 다 죽어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날일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고 제가 복싱을 10여 년을 넘게 했어도 이 칼에 찔린 사람과 칼을 든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이게 판단이 제대로 서질 않더라고요. 당연하죠. 차라리 칼을 든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든 제압을 하겠는데 이게 옆에 찔린 사람까지 있으니까 와 이게 패닉이 엄청 오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그렇게 무서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사실 현실 공포의 이야기 하려던 거였는데 저희 집이 부도로 큰 빛을 떠앉았을 때 그 어떠한 무리에 의해서 제가 납치가 됐었고 그때 당시에 저도 칼에 찔렸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도 안 떨어지고 형을 도와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형이 막 피가 줄줄 나는데 아파하는데 119를 진짜 부르고 싶은데 누구든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게 마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무런 제스처는 취하지도 못하고 근데 변남이가 점점 제 쪽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말로 회유를 할 단계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우선 목만 찔리지 말자. 다른 데 뭐 찔려도 어떻게든 살면 되니까 목만 좀 피하자라는 생각으로 먼저 달려들었고 역시나 칼을 휘둘렀고 다행히 이제 제가 양손으로 쳐내면서 제 왼손 등에 칼이 박혔고 그대로 이제 바디블로우라고 이제 갈비뼈로 쌓여진 간 중에서 제일 하단 부분은 보호받지 못하고 노출되는 공간에 간이 있어요. 야, 그거 맞으면 쓰러지지. 때리는 동작이라고 아시면 될 텐데 제가 바디블로우를 한 2-3대 때렸던 것 같아요. 와. 그러고 다행히 타격이 먹혀서 제가 바로 뛰어나가서 문을 열고 도어 스토퍼를 내려놓고 이대로 가면 또 제가 일어나서 형을 찔릴 수도 있으니까 바로 이제 문을 열어놓고 형을 부축해서 일어서면서 그 문이 열려있으니까 거기에 대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 살려주세요. 사람 칼에 찔렸어요. 막 하면서 사람 살려주세요. 칼에 찔려서 피가 많이 나요. 막 소리를 엄청 질렀어요. 그렇게 부축해서 나가려는데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서 문을 쾅 닫고 니들 다 죽이고 나도 죽을 거라고. 그 어느 순간 숨이 돌아왔는지 잘도 버티고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형을 베란다 쪽으로 그냥 던졌어요. 던지다시피 밀었고 아래에 그 형이 인스타 켜놨던 핸드폰을 주워서 바로 그냥 그 변남이한테 세게 던졌고 그 순간에 저도 베란다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온 힘을 다해 버텼거든요.
그 형한테 제 뒷주머니에 핸드폰으로 119 먼저 전화해서 부르고 경찰 같이 출동해달라고 예. 하라 했고, 다행히 형은 상처에 비해 정신이 멀쩡해서 그대로 하게 됐어요. 그렇게 통화를 했고, 저는 안에서 문을 발과 손으로 밀며 버티고 있었고, 와. 처음엔 얘가 힘으로 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 유리에 칼도 던지고, 욕실에서 변기통 뚜껑도 갖고 와서 던지고, 그 샤워기 머리통도 그걸 뽑아가지고 그걸로 막 던지고 하다가 이게 안 깨지니까 그냥 그대로 문을 열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따라갈까 했지만, 만약에 제가 가다가 쟤를 놓치면은 어느 순간인가 와서 비영을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네, 그렇게 그냥 기계처럼 힘도 못 빼고 얘가 나갔는데도 문만 계속 밀고 있었어요. 예.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근처에서 경찰차 소리가 나서 베란다로 얼굴을 내밀고 소리를 진짜 질렀거든요. 고래고래 질렀어요. 네. 그랬더니 그 경찰차에서 보시더니 이제 다 같이 경찰분이랑 그 대원분들이 올라오셨고, 거기 막 문을 두드리는 걸 소리를 듣고 제가 힘이 풀려서 터벅터벅 나가가지고 현관을 열어주고, 그렇게 그 소방대원분인가 누구한테 그냥 그대로 안긴 것 같아요. 이게 정신은 있는데 정신은 있었지만 없었어요. 예. 눈은 뜨고 모든 걸 보고 있지만 인식을 못한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저는 그렇게 삐뽀 삐뽀 이 소리만 귀에 맴돌았고, 응급실에 도착해서 형은 처치를 받고 긴급수술을 했었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한 달 정도 이후부터 걷는데 지장은 없었어요. 예. 저는 왼손에 아직도 그 칼에 그 상처. 꽂혔던 그 흉터가 아직 있거든요. 예. 근데 다행히 뭐 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장은 없고, 저는 그날이 있고 다음날 형의 병실에서 있다가 A형도 만나고 이제 B형 가족분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리를 피해드릴 겸 집으로 오게 돼요. 예. 그렇게 이제 사건은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됐는데, 그리고 이후에 변남이가 잡혔어요. 당연히 검거되겠죠. 예. 예, 근데 얘가 알고 보니까 샤시는 신분 세탁을 위한 일이었고, 네. 통장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온갖 불법적인 행동으로 얻어낸 그 여성들이 입던 속옷, 스타킹들을 판매해서 벌어들인 수익금이 억대에 가까운 금액이 있었고, 특히나 그 불법적인 일 중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예. 현재는 헬퍼로 알려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예. 그 당시에는 헬퍼란 말이 없었을 텐데, 예. 당시에는 그냥 재워주고 새 속옷을 주고 입던 속옷을 받는 행위를 했던 거예요. 예. 더 놀라운 건 이게 2010년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 그 행위를 같이 하는 일종의 그룹들이 있었고, 예. 나아가서 이 그룹의 일원이 과거 한국을 떠들게 했었던 특정 범죄의 연루자 중 한 명이라는 것도 알게 됐거든요. 야, 미친놈들이 여러분들이 진짜. 아는 몸범방 있잖아요. 그 중에 이 그룹이 있었더라고요. 예. 물론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싶은데 예. 제가 법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정도를 정하는 게 어려워서 이 정도로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이 정도만 얘기해도 다 여- 알죠. 예. 예, 여기까지 보면 뭐 주변에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 생각되실 텐데, 네. 이게 막상 그 자리에 있으면 정말 엄청난 공포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맞죠. 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가 입던 속옷이 누군가의 욕정을 품는 대상이 되고, 시세가 정해져 있는 물건처럼 특정 가격에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큰 공포고, 네. 그치만 더 큰 공포가 뭐였냐면, 지금 1년 정도 됐거든요. 네. 우연찮게 변남이를 봤어요. 어? 저희 처가랑 예. 시가가 동물을 좋아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처가 댁에 마당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나이를 먹어서 무지개다리를 건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저런 상의 끝에 유기견 보호소를 통해 입양을 받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밴드와 카페, 사이트들을 돌다가 제가 살고 있는 근방위 지역에 있는 유기견 센터의 강아지들을 보다가 봉사활동 관련 사진들이 쭉 있길래 헐. 보다 보니까 거기 변남이가 있더라고요. 예. 얼굴이 조금 많이 변했고, 그거는 이런 살을 뺐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성형을 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도 저는 변남이란 걸 알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다행히 페이스북을 한번 뒤져봤더니 아직 친구가 남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정보를 얻어서 인스타그램을 확인을 했는데 예. 성형도 한 개 맞고 현재는 봉사활동도 주기적으로 하고 순수하고 건실한 청년의 이미지로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연애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이러한 류의 범죄자들에겐 자비가 없어요. 저런 사람은. 그럼요. 예. 예, 제가 가진 철학적인 측면에서도 네. 범죄자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 쓰레기보다도 전 밑으로 두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수감 생활을 마쳐도 사실상 갱생되어 진심으로 반성하는 부류의 사람을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10%가 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없다고도 들었습니다, 저는. 네, 그렇다고 심판자도 아닌 제가 네. 과거의 범죄자, 어쩌면 현재에도 범죄자일 수도 있을 변남이의 삶에 어디까지 침투해서 성범죄자답게 삶을 비극적으로 비참하게 살게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도 의문이었고, 제가 만약 그렇게 변남이에게 시간을 쏟아서 미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예. 그렇다고 제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감독할 수 없는 노릇이고, 맞죠. 윤리적이고 도의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현재는 저도 가정이 있기 때문에 지킬 것이 많아서 그대로 그냥 인스타그램을 껐어요. 네. 사실 한편으로 아주 작은 마음으로는 출소 사람이 정말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란 어쩌면 그 쿼크보다 작을 수 있다면 더 작은 단위의 믿음이 있었는데 네. 딱히 현재 어떠한 범죄가 성립이 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게 저의 확증 편향에서 비롯된 오지랖이라고 생각돼요. 그냥 무시하고 살자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게 돼요. 근데 이런 부류의 놈들이 여러분들이 출근할 때 마주하면 기분 좋게 인사하는 앞집 청년일 수도 있고 맞아요. 누가 봐도 부모님께 효심 지극해 보이는 아랫집 총각일 수도 있고 네. 저런 분이 아빠의 표본이다 싶을 정도로 가정적인 윗집 아저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가해자가 남자뿐만은 아니에요. 여성도 있어요. 반대로 네, 여성이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이 되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겪은 여성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제가 다음 기회에 들려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집에 리모델링이든 수리를 위해서 비워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꼭 속옷이나 빨래를 조심하세요. 이상입니다. 와, 근데 진짜 뼈 때리시네요, 패더님. 뼈 때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갱생이 거의 불가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야, 근데 이거는 생존담이기도 했어요. 패더님과 또 형님분의. 맞아요. 네, 왜냐면 단순한 그런 변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해하려고 했으니까요. 네. 네, 진짜로 와, 이 세상이 너무 무섭고 그리고 패더님은 귀신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현실 공포 이야기도 완전 레전드네요. 보니까 보통 겪으신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칼에 찔리는 확률이 일반적인 사람이 겪기 쉬운 일은 아니니까.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패더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범죄자들은 자신의 범죄 그런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숨기기 위해서 보여지는 일을 먼저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오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사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하고 뒤에서 나쁜 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부분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 그 직업이 또 재수없게 그런 그쵸. 사람이 그 직업을 하필 또 선택을 했던 거죠. 네. 네, 그 세탁을 한다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 부분에 또 일종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든 간에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확인하고 뽑지 않는 이상은. 맞죠. 네, 오늘 패더님께서 이야기를 너무나 잘 들려주셨고 앞으로 또 우리 규정님들도 더 조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진짜 여러분들, 저도 이곳저곳 지인들이 범죄자를 만나는 일을 하는 또 지인도 있었고,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는데요. 다 사실입니다, 이게. 많이 불편하시죠? 예, 불편한 게 진실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익히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미 좀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했고요. 네, 하지만 우리 규정님들 중에서 법적인 쪽이나 아니면 공무 쪽에서 주변에 또 친지 가족분들이 일하시는 거 아닌 이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네, 하지만
저도 이렇게 들어왔을 때, 와, 진짜 우리 상식을 넘어선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바로 또 숙박업소 모텔에 관련된 이야기고, 오늘 이야기도 바로 이런 모텔에서 정말 귀신이 많이 출몰을 했다고 해요. 그것도 유명할 정도로.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스라님. 도대체 어느 모텔이길래 또 이렇게 또 귀신이 많이 출몰이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렛츠가 기리십니다. 기렛. 이거는 한 2년 전쯤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거의 몇 안 되게 수첩을 보지 않고 그냥 바로 이야기가 다 떠오르는 좀 기억에 남는 얘기여가지고, 예. 이게 2년 전쯤 이제 가을, 그러니까 10월 달 조금 넘었을 때니까 이제 가을쯤에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쉬고 있었는데, 감독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슬아야, 너 놀러 갈래?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네네. 원래 근데 감독님이랑은 낚시도 자주 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너 낚시하러 가시게요? 그러니까 아니, 낚시는 아니고 그냥 좀 놀러 좀 가자. 갑자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감독님이랑 가면 일단 좋은 게 제가 돈 쓸 일이 없어요. 그것만으로 엄청난 거죠. 전 그래서 감독님이랑 여행 다니는 걸 정말 즐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운전만 하면 돼요. 너무나도 네. 이제 아름다운 관계인데. 그리고 그날 또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또 어디 뭐 좀 재밌는 데 데리고 가 주시려나 보다. 왜냐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시는 분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곳을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갖고 언제 갈까요? 이러니까 뭐 이번 주 시간 되냐? 그래갖고 저야 괜찮죠. 이러고 나서 감독님이랑 이제 약속을 잡고 이제 그날 이제 약속날 제 차를 끌고 이제 감독님을 모시러 갔죠. 예. 이제 감독님 모시고 이제 감독님을 조수석에 태우고 이제 제가 운전석에 앉은 채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감독님이 이게 내비에 주소를 찍으시는데 바닷가 근처도 아니고 강 근처도 아닌 거예요. 전 당연히 낚시를 하러 가는 줄 알고 뒤에 막 이제 낚싯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챙겨놨는데, 그래갖고 감독님 여기는 물가도 아닌데 왜 가요? 이러니까 그냥 좀 놀러 가는 거라고, 그냥 가자고, 가면서 가서 그냥 술이나 한잔 하면서 얘기나 좀 하자, 그러려고 불렀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가 제가 한창 되게 바빠갖고 되게 힘들 때였거든요. 이게 감독님 또 이제 나 생각해줘가지고 좀 쉬라고 일부러 이런 거 해주시나 보다, 이상한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쭉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제 장소가 조금 후비진 곳에 있어갖고 시내를 하나 통과하고 나면 한 20분 정도 이제 들어가야지 목적지인 거예요. 네네. 그래갖고 시내 딱 통과하는데 이제 감독님이 야 잠깐 세워보라고 안주 좀 사들고 가자고. 그래갖고 내려갖고 이제 감독님이 이제 안주를 막 이렇게 이것저것 샀어요. 보쌈부터 시작해가지고 술 막 이런 거 잔뜩 사들고 장소로 도착을 했는데 모텔인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제 조금 짜증이 올라왔죠. 남자 둘이 모텔에 와가지고. 어허. 예. 그것도 술 마실 거면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술 마셔도 되고 감독님 댁에서 마셔도 되는데 굳이 모텔까지 와가지고 그것도 차를 타고 3시간을 달려갖고 왔는데, 자꾸 그냥 한숨 푹 쉬면서 뭐 다 생각이 있으셔서 그렇겠지 막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모텔 방을 잡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술판을 벌일 준비를 했죠. 네네. 이제 술을 이렇게 한 잔 두 잔 마시면서 이제 감독님이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막 정말 그냥 사람 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다가 감독님이 넌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슬아야, 너 여기 기억 안 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본 적이 없는 모텔이니까 기억이 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와봤어야 기억이 나지. 감독님은 왔었어요. 이러니까 너 여기 왔었어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한번 근데 기억을 굴려가도 저는 도저히 와본 적이 없는 모텔이 같고, 근데 나 안 와봤는데 왜 나보고 왔다 그래요? 이러니까 하신다는 말씀이, 야 여기 너 흉가 촬영하러 왔던 곳이야 이러는 거예요. 뭐야? 잠깐만. 예. 그래서 순간 벙 쪄갖고 네? 이러니까, 왜 너 기억 안 나? 작년에 이 근방 한번 흉가 촬영하러 왔던 거 기억 안 나? 하면서 지금 머리를 막 굴리는데 왔던 곳인 거예요 장소가. 아, 흉가를 그 모텔로 개조하는 거 그런 건 아니죠? 밀은 다음에 그 위에 모텔을 지은 거였어요. 맞네. 그러면 예. 그러니까 제가 왔던 곳이 맞는 거예요. 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 왔던 곳 장소인 거예요. 왠지 이상하게 익숙하다 했어요 느낌이. 근데 솔직히 이게 흉가를 밀고 거기다 모텔을 지었을 거라 생각도 못했고, 그때 당시 1년 전에 왔던 곳인데 막 그렇게 기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감독님이 이제 흉가에 대해서 하나둘씩 얘기를 해주는데 점점 기억이 선명해지는데, 순간적으로 퍼뜩 기억에 난 게 그거예요. 여기 무당형님이 사람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랬는데 여기는 무당형님이 포기했던 흉가예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촬영을 하려고 사전답사팀을 보냈는데, 그때 제가 사전답사를 가진 않았는데 사전답사팀을 딱 보내고 나서 한 2시간 후쯤 무당형님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제 저랑 감독님이랑 만났는데, 장소 보시고 갑자기 좀 표정 굳으시더니만 사전답사팀 전부 다 빠꾸시키라고. 철수. 네. 그리고 나서 무당님이랑 이제 몇몇 이제 정예 요원들이 가가지고 촬영을 하려고 그 집 문 앞까지 딱 갔는데, 못 들어간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철수하자 해가지고 철수했던 장소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저희가 촬영을 그렇게 포기를 하고 한 2달 후쯤 미뤘다는 얘기 듣긴 했거든요. 근데 그 위에 이제 모텔이 들어오는데 감독님이 저를 여기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이가 없었죠. 왜 데리고 왔냐고. 데리고 올 거면은 그 진짜 귀신 잘 보는 그 영월 그 형님도 계시고 많은데 왜 하필 날 데리고 왔냐고. 그러니까 원래 어린애들 데리고 와야지, 이런 거 데리고 와야지 재밌다고 반응. 나이 많은 애들 데리고 오면은 경력 길고 그러면 무덤덤해가지고 재미도 없으니까 어쨌든 혼자 오긴 좀 뻘쭘하니까 너 데리고 온 거라고. 그래서 술도 사줄지 않냐 막 이러면서 이제 합리화를 막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1박 2일이에요? 2박 3일이에요? 이러니까 2박 3일이래요. 예. 한숨 푹 쉬고 알았어요 한 다음에 이제 술 분위기가 갑자기 훅 떨어지는 거예요. 술을 마시다가. 그래가지고 적당히 이제 마시다가 이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고 이제 감독님은 침대에서 주무시고 저 이제 옆에 그 조그마한 2인용 소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쭈그리고 이렇게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거기가 모텔이 되게 특이한 게 살짝 좀 외곽 지역에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시내 모텔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모텔이 꽉 차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묵고 있는 그 모텔로 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시내가 약간 관광지역 같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와요. 밀려오는구나. 네, 그래갖고 그날도 이제 저희가 술을 먹고 있는데 밖에서 막 이제 사람 막 왔다 갔다 거리는 막 그런 소리 되게 많이 들리는 상태였는데, 예. 소파에 이렇게 쭈그리고 누워갖고 이제 이불 덮고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데 이제 밖에서 이제 왁자지껄거리면서 복도를 막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좀 젊은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웃으면서 막 그런 소리가 막 들려갖고 잠자긴 글렀다. 피곤해 죽겠는데 빨리 자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막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감독님이 이렇게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새벽 한 3시인가? 그때쯤에. 그래서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딱 봐도 너무 어두운 상태인 거예요. 뒤에 창문이 그 커튼이 쳐져 있는데도 어두워가지고, 아니 이 야밤에 왜 깨우냐고. 막 이제 감독님한테 조금 짜증을 냈죠. 그래도 예. 피곤하고 속아서 온 기분이어갖고 기분도 안 좋은데, 감독님이 야 조용히 하고 소리 좀 들어보라고. 그래서 조용히 소리를 들어보는데
바로 옆방에서 그 사람이 막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잠깐만, 그 소리가 예. 아니 그런 느낌의 헐떡이는 소리가 아니고 정말 내가 빨겠어. 미안해요. 빨개. 예. 진짜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그런 숨 쉬는 소리 있잖아요. 막 이러는 소리. 예. 그런 소리가 옆방에서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순간적으로 딱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지? 막 이러고 딱 있는데 계속 그 소리가 한 10분간 이어지더니만 갑자기 싹 고요해져요. 그러면 이제 감독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들었지 너도. 저거 좀 평범하진 않지 않냐? 막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예. 확실히 조금 이상하네요. 이러고 딱 있는데 근데 좀 호흡을 좀 잘 못하거나 밤에 이제 수면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그럴 수 있으니까 10분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딱 얘기하니까 야, 나 너 깨우기 1시간 전부터 깨가지고 들었는데 1시간 동안 저러고 있어요. 너무 오래 그러는구나. 네, 그래갖고 처음에 본인도 그 생각을 했대요. 감독님 본인도 수면장애가 있으신 분이 밤에 호흡곤란이 오셔서 옆에서 그러시나 보다 해가지고 깼는데 그게 1시간 동안 이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상하다는 생각에 저를 깨운 거네요. 일단은 소리는 다 멈췄고 저희가 그렇다고 지금 막 옆방을 들어가가지고 괜찮으세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갖고 일단은 조용히 있었어요. 조용히 있는 다음에 잠도 다 깼고 결국 그냥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리자 이러면서 감독님이랑 이제 저랑 간단하게 씻고 이제 소파에 앉아갖고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데 감독님이 조용히 문을 이렇게 살짝 여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왜요? 이러니까 복도 소리 좀 들으려고. 문 닫혀 있으면 잘 안 들리니까 문 좀 살짝만 열어놓자고. 그 정도야 문제될 건 없으니까. 그냥 복도에 문 열고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30분 멍 때리고 있었나? 갑자기 누가 문을 팍 열더니만 비명을 지르면서 복도를 뛰어가는 거예요. 예. 감독님이 이제 이때다 싶었나 봐요. 이래서 저를 데리고 왔나 싶었어요. 갑자기. 예. 야, 슬아야, 가서 잡아!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일단 시키니까 뛰어서 잡았죠. 붙잡았어요, 결국. 예. 근데 붙잡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붙잡았고. 그렇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갖고 그냥 일단은 뭐라도 질러보자 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막 이러면서 저도 막 다급하게 이제 막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남자분이셨는데 막 덜덜 떨면서 아내 여자친구 있다고 빨리 데리고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자친구 놔두고 혼자 도망친 거예요, 남자가. 예. 그래갖고 뭐 그 얘기를 이제 감독님 뒤에서 이제 쫓아오셔갖고 듣더니만 몇 호실이냐고. 그러니까 호수를 딱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저랑 감독님이랑 이제 그 남자친구를 어쨌든 붙잡고 들어갔죠, 같이. 예. 들어갔는데 여자가 이제 뭐 그런 거 상상하시면 안 돼요. 되게 정상적인 차림이었어요. 정상적인 차림으로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있는데 네. 이게 막 몸을 막 들썩들썩 거리고 있는 거예요. 발작이 온 마냥. 네네. 얘기했잖아요. 감독님은 어느 정도 귀신을 보신다고, 되게 잘 보신다고. 감독님은 주위를 딱 훑어보길래 이제 감독님한테 물어봤죠. 근데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 빨리 가가지고 여자 어떻게 하자 이런 다음에 저랑 이제 남자친구가 가가지고 이제 남자친구가 이제 여자친구를 깨우기 시작한 거죠. 일어나라고. 예. 막 일어나라고. 근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숨을 토해내면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만 남자친구군 뭐 주변에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2명이 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바로 복도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이구야. 예. 남자친구랑 이제 저랑 또 이제 겁나게 뛰었죠. 가가지고 잡았어요. 잡아갖고 무슨 일이냐고 이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붙잡고 막 이제 괜찮다고 막 하면서 달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면서 나 여기 못 있겠다고 나갈 거라고 나가자고 막 하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옆에서 감독님이 조용히 이제 어쨌든 감독님이 훨씬 연세가 더 많으시니까 그분들에 비해서 네. 그분들이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귀신이나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했다면은 지금 나가시는 게 맞을 거라고 하면서 되게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도 이제 옆에서 너무 태연하게 그렇게 하나하나 이게 설명을 해주니까 조금 안심이 됐나 봐요. 예.
그래갖고 같이 이제 그 남자분이 저희 보고 이제 같이 가가지고 짐을 싸는데 그걸 옆에서 좀 지켜봐 줄 수 있겠냐고. 네네. 둘이서는 무서워서 못 싸겠다고 도저히. 그래갖고 그분들 짐 싸는 걸 옆에서 구경을 했죠. 그냥 구경을 하고 그분이 짐을 다 싼 다음에 그분들이 1층까지 내려가는 걸 같이 내려갔어요. 같이 내려갔는데 이제 감독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겪었는지 혹시 얘기를 해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분은 그 남자친구분 차에 타고 이제 남자친구분이랑 저랑 감독님 셋이서 이게 담배를 피면서 얘기를 듣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침대가 이렇게 살짝씩 들썩들썩 거리더래요. 오, 혼자서? 네, 그러니까 막 매트리스가 이렇게 막 꿀렁꿀렁 거리는 느낌이 막 들더래요. 그래갖고 남자가 먼저 잠에서 깼대요. 잠에서 딱 깼는데 어쨌든 누워 있는데 등 쪽에서 자꾸 매트리스가 꿀렁꿀렁꿀렁 거리는 느낌이 막 나가지고 뭐지 하면서 이제 딱 일어났대요. 네. 일어나가지고 이제 침대 옆에 서가지고 침대를 보는데 침대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래요. 그래갖고 뭐지? 잘못 봤나? 이러고 나서 이제 잘못 느꼈나? 이 생각에 다시 침대로 딱 누우려고 하면서 여자친구를 딱 봤는데 여자친구 몸이 들썩들썩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 느낌이 갑자기 쎄해서 다시 벌떡 일어났대요. 여자친구를 가만히 계속 쳐다보는데 여자친구 몸이 계속 들썩들썩거리는 거래요. 근데 여자친구 얼굴을 딱 봤는데 잠을 자고 있는 상태고 느낌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여자친구를 깨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침대에 무릎을 올린 채로 여자친구를 이렇게 딱 흔들려고 침대에 무릎 올려갖고 여자친구 쪽으로 딱 몸을 기대고 있는데 예. 갑자기 매트리스가 부웅 하고 들리더래요. 이거 폴터가이스트 현상 아니야, 거의. 네, 이건 폴터가이스트 현상 같아요, 말하는 게. 예. 그래갖고 깜짝 놀라갖고 비명을 지르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본인이 귀신 같았대요, 느낌이. 그래서 예. 귀신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담배를 피면서 본인 얘기를 듣고 나서 여자친구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괜찮으시면 좀 불러줄 수 있냐. 그러니까 뭐 남자친구분이 이제 괜찮다 그러면서 여자친구를 밖으로 데려 나와갖고 얘기를 해주는데 여자친구 얘기는 비명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대요, 네. 본인이. 근데 자기도 느꼈대요. 등 뒤에서 뭐가 이렇게 막 꿀렁꿀렁거리는 느낌이 딱 나더래요. 뭐지? 하면서 딱 눈을 떴는데 가위에 눌린 거예요, 그분은. 예. 가위에 눌려갖고 뭐지? 가위에 눌렸네? 막 이러면서 하는데 이제 자기 남자친구한테 깨워달라고 그러는데 남자친구 이미 도망치는 상태고. 그래갖고 어떻게든 일어나자 하면서 이제 막 손가락 발가락 어떻게 움직이려고 딱 하고 있는데 매트리스에서 손이 나오더니만 자기 손목을 딱 잡더래요. 예. 그러더니 반대쪽에서도 손이 딱 하는데 양쪽 손목을 딱 잡더래요, 자기. 그러면서 그 손이 막 신났다고 하는 듯이 막 자기 손을 막 위아래로 흔들더래요. 예. 벗어나려고 미친 듯이 발버둥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갑자기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손을 딱 놓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느낌. 예.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뭐 어쨌든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저희한테 인사하고 이제 가신 거예요. 네네. 어쨌든 다시 저희도 저희 방으로 들어왔죠. 올라와가지고 어제 먹다 남은 이제 술을 이렇게 펼쳐놓고 감독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 것 같지? 얘기 들어보면 있다 이거는. 촬영을 할까?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감독님. 예. 네, 생각하기에 새로 지은 모텔 건물인데 귀신이 나온다. 그럼 그 전에 이제 건물 터있던 귀신이 그대로 붙은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여긴 찍지 말라고 했던 장소잖아요. 가지고 조금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무당님이 찍지 말라 그랬던 곳인데 좀 그렇지 않아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감독님이 그래 그렇긴 하다. 일단 한번 오늘 저녁까지도 한번 봐보자. 이 생각으로 이제 새벽부터 이제 한 점심 때까지 술을 마시고 이제 잠을 잤어. 어차피 귀신은 밤에 나올 거라는 약간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죠. 네네. 그래서 술 쭉 마시고 이제 점심 때쯤 잠이 들었다가 한 9시, 10시? 그때쯤 딱 눈이 떠졌어요, 둘 다. 떠가지고 이제 또 문을 살짝 열어놓은 채로 이제 저희들은 대기를 탔죠. 무슨 네. 소리가 들리는지.
그날따라 이상하게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1시가 돼도 2시가 돼도 심지어 사람도 안 왔다 갔다 그래요. 그리고 뭐지? 왜 이렇게 오늘따라 사람이 없지? 왜냐면 거기 얘기했다시피 거기는 생각보다 정말 사람이 많이 오는 모텔이었거든요. 네네네. 사람도 너무 안 왔다 갔다 거리길래 오늘은 손님이 없나 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 2시까지 또 멍하니 그냥 기다렸어요, 상황을. 결국 2시까지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길래 잠이 드셨죠. 잠을 자고 이제 6시쯤 이제 딱 또 깼어요. 깨가지고 이제 저희 짐을 다 정리하고 이제 내려가는데 주인분이 키를 받으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키를 딱 반납하면서 이제 감독님이 넌지시 물어보는 거예요. 되게 조용히 잘 썼다고. 잘 쉬다 간다고 이랬는데 주인분이 이렇게 보시면서 다행이라고, 어제 거기 사람 그렇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조금 걱정했는데 잘 쉬셨다니 다행이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문까지 열었는데 사람 들어오는 소리를 듣지도 못했거든요. 네. 뭔가 너무 이상하다 싶은 거예요. 감독님이 꽂히신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명함을 드리면서 자기가 이거 촬영하는 사람, 이런 거 촬영하는 사람이다. 당신도 알지 않냐, 여기 지금 문제 있는 모텔인 거, 땅인 거. 얘기해주면은 우리가 처리해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다. 한번 사연 좀 얘기해줘봐라. 하면서 이제 막 설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네. 주인. 주인을 막 설득을 하니까 주인이 이제 한숨을 푹 쉬더니만 모텔이 지어진 지 이제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되더래요. 예. 자기도 분명히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손해를 볼 생각으로 이제 지은 모텔인데 우연찮게 옆 동네 가장 가까운 시내 모텔이 하나밖에 없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되게 오기 쉬운 교통망이 있어갖고 너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장사를 좀 잘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막 각종 막 어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게다 막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거의 평균적으로 한 60% 이상은 방이 찼다는 거예요, 매일. 예. 그래가지고 진짜 장사 잘 된다, 장사 잘 된다 하고 있는 차에 손님들이 자꾸 귀신 봤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막 새벽 되면은 막 갑자기 비명 지르면서 짐 싸들고 키 던져놓고 나가는 손님부터 키를 받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아침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방은 비어져 있고 그러니까 새벽에 도망친 거예요. 네네. 막 그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래요. 그래갖고 그 사람 생각에 이제 귀신이 나오긴 하나 보다 그 생각이 딱 들었대요. 그래갖고 주변에 이제 모텔업을 했던 이제 선후배들이 이렇게 좀 있어갖고 그 사람들한테 네네. 이게 물어봤대요. 우리 모텔에 귀신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러니까 사람 되게 건장한 성인 남자들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한 3일만 박아놓으면 된다고 방에다가 양기? 양기로 눌러버리면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근처 심부름 센터에서 그런 얘기 사정을 다 얘기하니까 귀신 같은 게 어딨냐고 우리가 가겠다 막 그러면서 몇 명을 해가지고 이제 귀신이 나왔다고 했던 주요 방들에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집어넣고 3일 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시켰대요. 네. 첫날에 한 명이 도망을 쳤대요. 두 번째 날에 나머지 사람들이 다 도망을 쳤대요. 예. 그래갖고 심부름 센터로 찾아가지고 따졌대요. 돈 다 받지 않았냐, 왜 도망쳤냐 하면서 따지니까 그 모텔에 묵었던 사람 한 명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거기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래요. 지낼 수 있는 곳이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왜요? 무슨 일이에요? 라고 하니까 한다는 말이 한번 주무셔보라고. 자다가 일어나면 매트리스가 사람으로 바뀌어있대요. 와, 대박이다. 무슨 말이냐 자세하게 얘기해줘라 이러니까 자다가 딱 깼는데 매트리스가 불편하길래 매트리스를 딱 봤더니만 사람 수십 명이 엉겨 붙어 있더래요. 자기가 그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더래요. 와, 예. 비명 지르면서 그냥 뛰어나왔대요.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듣니까 이제 깝깝한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없나 싶어갖고 네. 이제 안 되겠다. 무당을 찾아가자. 그래갖고
막 주변에 이제 수소문을 해가지고 되게 영험하다는 무당을 이렇게 딱 모텔까지 데리고 왔대요. 어떻게 돈을 이제 예. 되게 많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모텔 입구 딱 들어오자마자 여기는 아니라고 가게 접으시라고 방법 없다고 한다면 가더래요 그냥. 근데 유독 그런 일이 일어나는 몇몇 호실이 있어갖고 그 호실만 제외하고 그냥 계속 영업을 했대요. 네. 가끔씩 이제 그런 호실이 아닌 곳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갖고 이제 감독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여기 원래 이 건물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흉가 촬영하러 와봤었다. 여기가 굉장히 문제가 있던 동네였다. 그런 거 알고 지으셨냐 이러니까 자기는 몰랐다고. 아, 한숨 푹 쉬시면서 방법 없겠냐 이러니까 일단 우리도 한번 알아보겠다 하고 나서 저희는 사무실로 다시 들어왔죠. 네네. 사무실 돌아와가지고 그 모텔에 묵었을 법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간에 찾아보려고 이제 막 공지를 막 날렸어요. 커뮤니티 같은 데다가. 네네. 약간 지역 특색이 좀 드러나게 그 글을 써가지고 나도 여기서 묵어봤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3명 정도 찾았어요, 결국. 네. 이제 개인적으로 쪽지 날리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런 방송팀이라 찾으려고 그렇게 했다 막 하면서 이제 인터뷰 가능하냐 막 그러면서 결국 3명을 찾았는데 네. 3명이 하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잠을 자는데 매트리스가 불편해서 눈을 떴는데 매트리스가 사람들로 엉겨 붙어 있었다. 네네. 그런 얘기를 딱 하면서 도망쳐 나왔다. 2명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1명이 다른 얘기를 해요. 어떤? 예. 눈을 떴는데 사람이 엉켜져서 매트릭스화가 돼 있던 거는 그분도 봤대요. 근데 본인은 도망칠 생각을 못했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몸이 굳은 상태에서 그냥 누워갖고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생각만 하는데 자기 몸이 가라앉는 느낌이 나더래요. 예. 그래갖고 아 내가 얘네들한테 빨려 들어가나 보다 라는 생각에 눈을 딱 떴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예. 뭐지 하는 생각으로 딱 주변을 훑어보는데 매트리스에 엉겨져 있던 사람이 하나둘씩 일어나더래요. 예. 그러면서 자기를 둘러싸기 시작을 하더래요. 기절을 해버렸대요, 본인은. 거기까지 보고. 너무 무서우니까. 네, 정신을 못 차리겠대요. 그리고 나서 눈을 떴더니만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매트리스에서 잠을 자고 있었대요, 본인이. 거기까지 듣고 나니까 이거는 촬영을 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저희는. 네. 이제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럼 찍어야지. 이런 생각에 무당 형님을 이제 바로 연락을 드렸죠. 혹시 네. 그때 그 집 기억나냐? 네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거기가 지금 헐어지고 모텔이 들어왔는데 그 모텔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와가지고 같이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걸었어요. 네. 무당님이 일단 한번 가보자.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무당님이를 만나갖고 그 모텔까지 딱 갔어요. 안까지 들어갔어요. 네네. 무당님이 토를 하시는 거예요. 방을 딱 문 열자마자 바로 이제 밖으로 나오시지만 그냥 복도에다 그냥 토를 막 하시는 거예요. 예. 일단 걱정되는 마음에 저희들이 이제 무당님을 어떻게든 간에 부축해가지고 밖으로 나왔죠. 무당님 하시는 말씀이 여긴 땅 파봐야 된다고. 네. 시체가 한둘이 묻혀있는 게 아닐 거라고. 어떻게 시체들이 서로 엉켜갖고 사람들이 저렇게 아득바득 기어 나오겠다고 그렇게 어거지로 뭉쳐있냐고. 와. 그 위에서 사람이 잠을 자는데 걔네들이 기분이 좋겠냐고 하면서 저희한테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옆에서 듣고 있던 호텔 주인분이 하시는 말이 공사할 때 그렇게 사람뼈가 나왔다고. 아, 그걸 얘기해요? 네. 그분도 이제 무당이라는 걸 저희가 얘기했으니까. 예. 공사를 하려면 이제 지방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땅을 엎잖아요. 예. 뼈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제 무형고자 뼈다 보니까 이제 시에서 이제 그거를 뼈를 수거해가지고 화장을 해가지고 이제 단체로 이렇게 모시고 그렇게 했대요. 네. 찾을 방법도 없는 거예요. 이미 뼈가 막 정말 막
완벽하게 남아있는 그런 뼈도 아니었고 반쯤 부셔져 있고 막 가루화가 돼 있고 막 그런 뼈들이었대요. 네네. 그랬고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건축을 중지하고 찾아보자란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시청이나 군청에서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진행을 해봤는데 도저히 방법도 없고 그래갖고 뼈를 최대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모텔이 지어진 거죠. 그러니까 무당님은 그 얘기 딱 듣더니만 아우 그런 데였으면은 여기다가 위령패를 세워주든 아니면은 제대로 사람들 그 유가족들을 찾아주든 해야지 예. 어떻게 그 여기다가 그냥 모텔을 할 생각을 했냐고. 그것도 하필 모텔을 할 생각을 했냐고. 사람들이 기분 좋게 누워서 잠을 자고 막 그러는 장소인데 너 같으면 네가 묻혀있는 땅 위에 사람들이 기분 좋게 잠을 자면 어떤 기분이겠냐고. 그러니까 이 난장판이 난 거라고. 아, 내가 대박이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내가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시체가 묻혀있는지도 몰랐다고. 왜? 그냥 귀신이 너무 많아갖고. 네네. 너무 많아갖고 들어갈 생각도 못 해갖고 제대로 보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그나마 양기가 차는 모텔이 들어와가지고 귀신들이 좀 도망쳐서 그나마 이 정도로 끝나는 거지. 이게 모텔이 아니고 가정집이었으면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라고 하면서 집주인분한테 아득바득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들한테 하는 말이 여기 촬영 못한다. 그리고 나서 주인분한테는 무당분을 부르든 아니면은 본인이 정말 정성껏 제사를 지내고 해가지고 달래드리라고. 아니면은 이제 여기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하고 나서 저희는 철수하고 그분을 이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3개월 후에 그 모텔이 문을 닫아요. 예. 아무것도 정리하지 못하고 그냥 도망쳤어요. 집주인이. 흉가 건물 뭐 이런 걸로 남는 건가?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6개월 후에 거기를 흉가라고 제보를 엄청 받기 시작을 했어요. 아, 소름 돋아. 예. 결국 저희는 거기는 다시는 가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남아있고 검색을 해도 나오더라고요. 대박이네. 이거 소름 돋냐, 이거?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면 지금은 그 건물이 남아있을지, 아니면 뭐. 아직도 남아있어요. 또 건물은 남아있어요? 네, 건물도 남아있고 일주일 전쯤 충가 동호회 홈페이지에서 거기를 체험하고 왔다라는 글도 최근에 확인을 했어요. 어디야, 그건 또. 아, 왜 그래. 그러면 거기 가면 좀 귀신을 좀 잘 목격을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자면서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대체로 흉가 체험에 가서 잠을 자진 않잖아요, 아무래도. 아, 그쵸. 예. 네, 그래갖고 아마 그렇게 막 심각하게 느끼거나 그런 제보나 아니면 그런 글 같은 건 보진 못했어요. 아, 근데 확실히 무당 형님이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할 정도였던 터였고, 그리고 그 사장님도 알고는 계셨네요. 결국에는 그냥 진짜 도망치다시피 건물을 버리고 또 가신 것 같고. 네, 그냥 얘기 막 이렇게 들어보면 안에 그냥 가재들이 다 남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건물을 왜 그럼 부시고 가지 왜 그러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또 세금 문제라서 그죠? 맞아요. 세금 문제여서 못 부셔요. 쉽게 부실 수가 없죠. 그 허무는 것도 다 돈이라 가지고 또 네, 그런 그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아스라님은 참 이거 뗄래야 뗄 수 없나 봐요. 이런 곳과는. 아니요, 근데 이거는 감독님이 끌고 간 거여가지고. 근데 또 이제 아스라님은 또 그만큼 감독님은 믿으시니까 또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아니, 얘기했잖아요. 저는 놀러 가면은 돈을 안 쓰는 것 때문에 감독님이랑 잘 놀러 가는 거였는데. 예. 그렇죠, 뭐. NSP랑. 감독님과 그래도 그 어떻게 보면 우정 영원히 또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아스라님도 지금 뭐 별일 없이 잘 지내고 계시니까 또 천직인 것 같아요. 이 일이.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긴 해요. 이게 또 겁 많고 또 다니다 보면 또 안 좋은 일 생기고 이러면 못 하거든요. 애초에. 그쵸. 그렇게 그만두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고 그러니까.
아스라님 또 이렇게 저희에게 정말 또 무서운 그런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도 이렇게 또 무서운 건물이 남아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스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아스라님께서 이 건물이 어디다라고 말씀은 안 해주셨어요. 왜냐? 지금처럼 이렇게 찾아가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어디다, 어디 위치에 있고 어느 지역이다 이걸 말씀을 해주시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건물이 있다라는 거는 지금 직접 가서 주무셔 보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